왕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첫 75만 명 분량이 다다음 주에 들어오죠. 자,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최종 점검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오전에 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이게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식약처 최종 허가는 이제 3번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예. 앞서 이제 2번의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상이할 수 있는 이제 그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예. 이번 3번째 회의에서 이제 백신의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의 접종 여부를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접종은 질병관리청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접종에 대한 공고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빠르게 또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게 이제 허가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층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고령자 수가 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좀 배제할 수 없다. 2차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단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면역완성 자료를 좀 활용하여서 예. 이런 부족한 자료들을 좀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허가는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오후에 한 2시 반에 네. 발표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한테도 이제 뭐 할 건지 말 건지는 그거가 좀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좀 높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면역완성 자료를 토대로 아마 네네. 그리고 실제 65세 이상에서도 예.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허가가 나면은 이제 26일부터 이제 접종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마 26일부터 이제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 등을 우선적으로 접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자꾸 그 특히 해외 그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제 고령층 접종은 일단 안 하고 이 백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뭐 또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뭐 안 맞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불안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70% 정도가 백신 접종 아예 미루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이 70% 접종률 달성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겠습니다. 예. 앞서 유사한 설문조사가 많았지만 결국엔 백신을 무조건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드물었고 결국 접종은 이제 안전성 검증을 뒤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즉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자면 결국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이제 이분들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겠고 예. 결국 식약처의 이런 3중 검증 시스템이나 질병관리청의 이상 반응 대응이나 피해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불안감을 좀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실제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지금 러시아 백신이 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 러시아산 백신이 그 국제 유명 학술지에도 실리고 그러면서 그 신뢰성이 좀 입증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우리 정부도 좀 도입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이제 기술을 적용한 백신인데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국 발표하기로는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조사들의 백신을 위주로 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이제 92% 효능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백신도 결국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WHO 긴급 사용 승인이나 이런 승인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도입 현재로 봤을 때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승인이 타국가에서 승인도 이어진다면 국내 도입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중국 백신도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 백신 안전성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중국도 다수의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뭐 안전성에 관련된 뭐 이슈들이 막 불거지진 않았지만 결국엔 뭐 여러 나라에서 한 임상 시험의 효능들이 좀 매우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일부는 좀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공개된 정보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타 제조사들의 백신들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효능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백신 도입 시기라든지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백신의 그 안전성을 좀 이게 파악하면서 좀 나중에 맞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어떤 접종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집단 면역 언제 생길 것인가 이건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결국 70% 접종률을 달성하는 걸 11월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뭐 접종이 불가능한 뭐 소아나 청소년 인구를 현재 좀 빼고 나면은 예. 사실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최대한 접종을 받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에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백신마다 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효능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이 예정된 백신들 모두에서 사실 예방 효과 외에도 이제 예. 백신이 주는 이제 2차적인 이득, 즉 중증의 코로나 감염으로 이제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백신 중에서는 또 처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증뿐만이 아니라 감염의 전파를 또 3분의 2가량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신 예방 효능은 조금 다르지만 그 중증의 코로나19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접종을 받는 것을 현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내일이면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설 연휴 가족 모임 제한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자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청취자분 중 한 분이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는 홍보는 좀 많이 했으니까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 뭐 이런 홍보도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실제로요 이런 홍보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인데요. 김주수 의성 군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직접 좀 알아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의성군이 작년에 그 추석에도 그 영상 편지가 화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이런 고향에 내려오는 대신에 SNS로 영상 편지 보내라 이런 운동 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수도권의 중심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19가 위험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른들 그 안전도 지키고 또 자제분들 마음도 전하시라고 이번에 이제 안부 영상 전달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요. 지난주 1월 15일부터 우리 SNS를 통해서 수량 인사들한테 고향 방문 자제하고 또 안부 영상 편지 보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1,000명 이상이 영상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답이 들어와서 군에서 여러 가지 공식 유튜브나 SNS에 게시해서 이동자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고 싶지만 의뢰겠노 이런 제목 기사도 좀 봤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이 좀 동참하셨습니까? 어르신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설에도 5회 이상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한테 영상 그 편지를 보냈지만은 멀리 그 호주나 베트남 등 그 고향에 부모 있는 외국에서까지 그 의성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예. 부모님들께서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지만 또 아쉬운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있고요. 예. 자녀들이 보낸 또 영상을 보시면서 눈시울 때에 적시는 등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자녀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가 참 모두한테 이렇게 아쉬움을 참 내고 있습니다. 예. 김주수 군수님, 네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보통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영상 편지 보내실도록 뭐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 하십니까? 뭐 우리 의성에도 그 어르신들 돌보는 그 생활 지원사 분들이 한 126분 계십니다. 예. 또 뭐 이분들께서 뭐 도움이 필요한 어른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시고요. 예. 또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뭐 무엇이든지 챙겨드리고 또 자식보다가 더 이렇게 알뜰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생활 지원사 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우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 이렇게 합쳐서 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생활 지원사들하고 협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사항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성군 좀 어르신들 비율이 높죠?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 전체 우리 인구의 한 42%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예.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챙겨주신 서비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요. 뭐 스마트폰 다루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네. 자, 코로나 상황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우리 군은 이제 2020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한 40여 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이제 예. 발생이 거의 없어서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방역 활동도 하지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요양병원 또 요양원 등 이런 그 검사 외에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들어서 예. 또 요양보호사나 생활관리사 또 대중교통 택시 버스 등 종사자한테까지 군비 들여서 이제 자체로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여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특히 지금 설 명절 기간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홀로 계신 어른들한테요. 예. 저희들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 3개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예. 맞춤은 보건복지팀 있고 해서요. 예. 이분들이 이제 이번 어른들한테 명절에 음식도 드리고 이불도 드리고 예. 또 세배도 드리고 해서요. 뭐 또 동영상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다 빈자리 채울 수 없지만은 예.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성 군수님이라서 자신 생각나는 게 CNN 보도였죠. 네네. 의성 쓰레기산 이게 좀 잘 지금 해결됐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한테 걱정께서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난 2019년 2월달 이후에 한 1년 8개월 동안 예. 총 20만 8천 톤에 대해서 행정 대지평을 다 완료했습니다. 뭐 이제는 다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서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시멘트 보조 원료라든가 뭐 재활용 또 소각 이렇게 해서 예. 깨끗하게 치워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그 공간은 지금 뭐 활용을 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방치물 현장에서 이렇게 처리된 그런 교육 공간으로도 만들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청년 어른들한테 예. 이러한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장소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특히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인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예, 모두 어렵지만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서 예. 코로나19 극복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보고 싶은 얼굴들 또 모든 분들 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또 희망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의성군 김주수 군수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니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소식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도 전세기 띄우면서 선수들 모셔왔는데 뭐 비행기에서 확진자 나와서 같이 탄 선수들 호텔방에 갇혀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예. 뭐 자가격리 2주에 선수단 호텔에서 확진자 나오고 하면서 늘 1월 중순에 열리던 대회가 좀 늦춰졌고 8일부터 이제야 대회가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자 그럼 우리나라 선수도 좀 나갔죠? 네, 우리나라 테니스 1위, 세계 97위 권순우 선수 어제 단식했는데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호주 선수 그렇겠어요. 코키나키스에 0대3으로 완패를 했어요. 예. 그 상대 순위가 260위권이긴 한데 2015년에 69위까지 올랐던 선수고 2018년에는 당시 세계 1위였던 로저 페더러를 꺾은 적도 있는 뭐 장재력은 검증된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서브 에이스 무려 19개나 터뜨리면서 2개에 그친 권순우를 압도했고 1시간 반 만에 게임 끝났습니다. 서브에이스를 19개나 했다고요. 네. 대단하네요. 권순우 선수 호주 오픈 본선 출전 벌써 세 번째인데 예. 모두 1회전 벽을 넘지 못했고요. 그래도 10만 호주 달러 약 8,600만 원 정도의 출전 상금을 받습니다. 이걸로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오늘은 복식조 남지성 송민규 선수도 1회전 있습니다. 작년에 2회전까지 올랐던 복식 전문팀인데 아마 11시쯤 할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차가 비슷해서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코로나19로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중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논란 속에도 관중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권순우 선수 상대도 이제 호주 선수여서 일방적인 응원을 아무래도 받더라고요. 예. 하루 최대 3만 명 관중 받기로 했습니다. 낮에 15,000명, 밤에 15,000명이 멜버른 파크에 입장을 하는데 테니스는 이제 수십 개 코트에서 동시에 여러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공간, 뭐 멜버른 파크라는 구역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경기 옮겨다니면서 보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 올해 경기를 이제 뭐 영상으로 남아 보니까 빈자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코로나 그 뭐 불안감도 있고 현지 계약해가지고 학사 일정이 좀 겹쳐서 올 수 있는 선수들이 그 관중들이 잘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가보지 않으셨어요? 그 조은지 기자가 네. 테니스 팬 아닙니까? 네, 저도 팬이라서 2008년 대학생 때 죄송합니다. 관람 갔었는데 예. 인기도 많고 뭐 사람들 멜버른 파크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보면서 예. 꼭 기자 돼서 다시 와야지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관중을 제한하는 게 당연히 뭐 안전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트 안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확 줄었다? 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네. 가장하면 사실 테니스 뭐 관중도 많지만 코트 안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트 가운데 올라가 있는 주심, 그 체어 엄파이어는 예. 있고 예. 선심이 9명 있고 예. 공 줍고 선수한테 전달하는 볼키즈, 볼키즈. 또 안전요원까지 하면 예. 코트에 거의 한 2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코트 인원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로 주심 한 명이랑 최소한의 볼키즈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 라인을 인, 아웃 판독하는 거는 기계, 로봇 심판으로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뭐 기존에도 아시겠지만 호크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선수가 이제 전자판독, 챌린지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거랑 심판이 말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호크아이 딱 신청을 해서 인아웃을 다시 살펴보는 제도였는데 이번에 도입된 로봇 선심은 카메라가 이제 공 궤적을 보고 알아서 아웃이면 소리를 질러요. 사람이랑 똑같이. 로봇 선심이. 그래서 네, 공이 나가면 사람 목소리로 아웃 혹은 볼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의미 있게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진, 뭐 소방관, 인명구조원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녹음을 미리 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요? 네. 뭐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긴 하죠. 예. 라인 시비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없고 공정하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거는 맞는데 예. 그래도 좀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거나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호크아이 그게 예. 사실은 맞는지 언제 선수가 이걸 요청을 하는지 어떤 선수가 적중률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좀 보는 맛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가 좀 사라지니까 팬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수들이 이거 좋아하나요? 대체로 만족을 하죠. 특히 조코비치가 환영 목소리 내는데 예. 기술이 있는데 선심이 왜 필요하냐. 볼키즈는 필요하지만 라인풀은 기계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작년에 선심을 맞춰서 실격당하고 뭐 좀 아픈 기억이 많아서
선봉에 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부 선수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경험이 중요한데 로봇으로 다 바뀌면 어디서 키우냐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사회에서 AI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 논쟁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